휴일 대체 제도는 여러분들이 휴일날 근무를 했을 경우에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임금에 추가 임금의 지급 없이 1대1로 쉬도록 하는 제도겠죠. 보상휴가제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한 시간만큼 소정근무일날 휴가로 쉴 수 있는 거겠죠. 안녕하십니까. 제주농사 농업인 서진의 김진세 농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고 알고 계시는 휴일 대체 제도와 보상휴가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휴일 대체 제도는 여러분들이 휴일날 근무를 했을 경우에 통상근무일, 소정근무일에 휴일로 변경하여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소정근무일이 휴일이 되고 휴일날이 근무일이 되도록 변경하여 그냥 임금에 추가 임금의 지급 없이 1대1로 쉬도록 하는 제도겠죠.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 근무일이고 그리고 일요일이 주일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일요일날 만약에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소정 근무일날 중에 하루를 지정하여 쉴 수 있는 제도겠죠. 1대1로. 그러면 두 번째로 보상휴가제는 휴일 근무뿐만이 아니고 연장이나 야간 근무 시에도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할 경우에는 가산한 시간만큼 휴가로 소정근무일날 휴가로 쉴 수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연장 근무를 8시간 했다 하면 휴일날 근무를 8시간 했던 연장 근무를 8시간 했을 경우에는 8시간 곱하기 1.5,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1.5를 했을 경우에 12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12시간에 대해서 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대신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무일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수요일날 하루 쉬고 8시간 그리고 목요일날 4시간 가산한 시간만큼을 이제 쉴 수 있는 게 보상휴가 제도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휴일 대체는 1대1로 만약에 일요일날 8시간을 근무했다 하더라도 소정근무일을 그냥 휴일로 변경하고 쉬도록 하는 1대1 제도고 보상휴가제는 휴일날 만약에 일요일날 8시간 근무했다면 아까 1.5배 12시간이기 때문에 하루 반나절을 더 쉬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휴일 대체, 첫 번째 휴일 대체 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휴일이 보통 크게 법정휴일, 약정휴일로 구분이 되겠죠. 자, 법정휴일은 뭐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겠죠. 일주일에 1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는 일주일에 1일 유급휴일, 즉 주휴일이겠죠, 주휴일. 일을 안 해도 하루치 임금을 받는 주휴수당을 받는 날, 주휴일이 이제 되겠고, 보통 일반 사업장이 일요일들을 많이 하고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5월 1일. 5월 1일은 절대 불변이겠죠. 특별한 사유에 따라 가지고 근로자의 날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대해서는 변경될 수 없는 날인 5월 1일. 그리고 세 번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이겠죠. 관공서의 공휴일에 따른 휴일이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게 공휴일 빨간 날, 8월 15일, 3월 1일 아니면 여러 가지 날들이 있겠죠. 추석, 설날, 명절 이런 것들 빨간 날. 그리고 이제 대체 공휴일. 그 빨간 날들이 만약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겹쳤을 경우에 월요일이나 이렇게 추가로 더 쉬게 되는 대체 공휴일. 그리고 세 번째 임시 공휴일. 정부에서 지정하는 선거일 이런 것들이겠죠. 어쨌거나 주휴일, 그 다음에 5월 1일, 그 다음에 관공서의 공휴일,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보통 법에서 정해진 법정휴일입니다. 그럼 약정휴일은 뭐가 있을까요? 약정휴일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거나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정해주거나 아니면 근로자와 합의하에 지정되는 휴일들이 있겠죠. 다양한 휴일 중엔 일반적으로 창립기념일 아니면 복지가 좋은 회사 같은 경우 생일날 아니면 가족 일가정 양립으로 해서 가족 사랑의 날이나 이런 날들을 지정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별도로 법에서 정한 휴일 외에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자 합의 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걸 약정휴일이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법정휴일, 약정휴일, 휴일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으로 이제 휴일 대체 제도는 뭐가 있냐?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첫 번째로 약정휴일 대체 제도가 있겠죠. 용어는 휴일 대체 약정제도 아니면 약정휴일 대체제도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제가 편하게 얘기하는 약정휴일 대체제도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 별도의 법에서 명시된 내용들이 없는 휴일들에 관련된 대체제도인데 보통 아까 전에 제가 법정 약정휴일 구분할 때
약정 휴일 대체 제도로 사용할 수 있는 휴일이 주일과 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이외의 휴일들 약정 휴일에 근무했을 경우에 소정 근무일 날을 휴일로 대체하여 쉴 수 있는 제도를 보통 약정 휴일 대체 제도라고 해요. 그럼 법정 휴일 대체 제도는 뭐가 있냐? 법정 휴일 대체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아까 빨간 날 관공서의 공휴일인 경우에 관공서의 공휴일 날 만약에 근무를 했을 경우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서 소정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여 쉴 수 있는 제도가 법정 휴일 대체 제도입니다. 왜 법정 휴일 대체 제도로 명시하냐? 쉽게 얘기하면 구분하냐?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근로기준법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에 특정한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되어 있다고 법정 휴일 대체 제도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법정 휴일 대체 제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일은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공서의 공휴일이겠죠. 보통 빨간 날들. 그거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휴일날 만약에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서 특정한 근무일, 소정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휴일 대체 제도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 사용자가 휴일날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한테 뭐 사전에 최소 24시간 이전에는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행정해석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 근무를 하기 이전 24시간 이전에는 그 근무를 해야 될 근로자나 아니면 서로 하기로 한 근로자에 대해서 휴무로 대체할 수 있는 날을 소정 근무일을 이제 뭐 지정해서 서로 합의하에 서면으로 고지를 하는 게 원칙이긴 하겠죠. 그래서 서로 휴일날 근무한 거를 언제 쉬기로 한 건지에 따른 특정 근로일까지 명시하여 보통은 고지를 하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스케줄표에 따라서 근무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다음 달 근무할 스케줄표를 전달에 이미 다 준비를 해 놓는다면 그 스케줄표를 근로자들한테 당연히 인지시켜 줘야 되고 그 근무 스케줄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휴일 대체 제도는 일주일에 1일 기준 단위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고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최소 24시간 이전에 해야 되고 그리고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약정휴일 대체 제도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거나 아니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서도 충분히 약정휴일 대체 제도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휴일 대체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를 선출해야 되는데 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은 법에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법 위반하지 않고 근로자 대표를 선출했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서면 합의 내용에도 뭐 법에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전에 약정 휴일 대체 제도처럼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 내용에 여러 가지를 정할 수 있겠죠. 뭐 근로자 적용 범위나 아니면 휴일 대체 제도를 사용할 때 뭐 사전 고지 기간 뭐 일주일 전 아니면 뭐 최소 24시간 전 뭐 아니면 3일 전 이런 고지 기간이나 아니면 그 특정 근무일 날 만약에 소정 근무일 날 휴일로 사용하겠다 했을 경우에 뭐 그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2주 뭐 아니면 한 달 뭐 아니면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될 기간까지도 뭐 정확히 다 명시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이제 보상휴가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휴가제는 아까 전에 앞에서 잠깐 얘기해 드렸지만은 연장 근무, 야간 근무, 휴일 근무를 했을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1.5배 가산이 보통 붙는다 한다면 8시간 만약에 연장 근무를 했을 경우에 1.5배가 붙으면 12시간이 된다 한다면 12시간만큼의 가산해서 지급해야 되는 수당만큼의 가치가 있는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겠죠. 그러니까 꼭 휴일 대체 제도와 약간 차이점은 휴일 대체 제도는 휴일날 근무하는 것을 소정 근무일 날 휴일로 변경하여 쉬도록 하는 제도고 이건 1대1로 쉴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보상휴가제는 가산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까지 가산한 시간만큼 더 부여를 해야겠죠. 8시간을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아까 전에 하루 반나절을 더 부여해야 되는 것처럼 보상휴가제는 더 이제 휴가를 부여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보상휴가제는 그 사용할 수 있는 법에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 보상휴가제 역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법정휴일 대체제도처럼 근로자 대표 선출 방식이나 아니면 뭐 성정 방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근로자들이 선출해 가지고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면 될 것이고 서면 합의 내용에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50%만 가산한 시간만큼만 보상휴가제를 적용하겠다.
아니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5배 가산한 시간만큼을 다 적용을 하겠다. 아니면 어떤 일부 근로자만 보상휴가제를 적용하겠다. 아니면 전체 근로자를 보상휴가제를 적용하겠다. 아니면 보상휴가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겠다. 이런 것들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할 때 서면 합의 내용에 충분히 명시한 내용대로, 합의한 내용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세부 내용들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상휴가제는 사용 기간이 서면 합의 내용 중에 휴가를 사용해야 될 시점이 딱 지정돼 있다 한다면, 뭐 1년 동안에 보상휴가제를 다 사용하도록 한다, 만약에 이런 내용이 있다 한다면 1년이 지났을 경우에 보상휴가제를 혹시 근로자가 못 사용했을 경우에는 어쨌거나 사용자는 그거에 따른 가산한 수당을,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보통은 이제 그 5월 1일 날 있잖아요, 근로자의 날. 5월 1일 날 만약에 휴일 근무를 했을 경우에 그때는 휴일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휴일 대체는 할 수 없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보상휴가제, 가산된 시간만큼 보상휴가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수당을 지급해야겠죠. 자, 오늘은 좀 이 내용 관련돼 가지고 더 세부적으로 많이 더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은 이 정도에서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